남북관계 개선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오늘은 양지수 힘이 없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다양한 악재가 완화되는 듯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5월 증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증시 전망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리서치센터장 되시고 첫 출연이십니다. 일단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 부탁드리겠고요. 자, 일단 5월 주식시장 시작을 알리는 한 주가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당장 이번 주 확인해야 될 변수들이 굉장히 많지만 1일부터 시작된 미국의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전망부터 해주신다면요. 네, 이 5월 FOMC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컸었던 이유는 지난 3월 회의의 의사록 내용이 다소 좀 매파적인 내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 인플레이션 전망의 기대치는 조금 낮추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신 2018년도 경제 전망 등을 포함한 어떤 경제 낙관적 의견 등이 좀 더 강화되었었기 때문에 어떤 시장 금리와 정책 스탠스가 강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4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등이 최근까지 진행되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번 있은 5월 FOMC에서는 동결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5월 FOMC에는 연준 의장의 직접 발표가 아닌, 다시 말해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금리 인상할 확률은 극히 낮다라는 것이 일반적 스탠스이고, 또 최근 다소 소비 둔화 조짐 등이 나타난 점이 시장에서 지적되는 만큼 이번 5월 FOMC의 결과 내용에서는 관망 자세가 조금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대신 현재 채권 시장에서의 반응을 살펴보면 지난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를 상회할 정도로 이미 선행적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스탠스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5월 장세가 전개되면서 여전히 채권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인 만큼 이번 FOMC 결과뿐만이 아니라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것들이 당분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우리 시장을 본다면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 중지 중이지만 곧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5월 시장 좀 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많은 투자자분들 기대감이 좀 있으신데 어떠십니까? 사실 많은 이벤트가 좋은 쪽의 결과를 끌어내게 되면 당연히 투자자의 마음은 상당히 조금 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히 한데요. 문제는 이 같은 이벤트가 가져다는 효과가 실물 경제와 금융 자산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만에 하나 이번에 어떤 낙관적 시나리오 등이 제동이 걸린다라든지 아니면 좀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오른 상승 분인을 전부 다 반납할 가능성 자체도 있다는 점인데요. 오히려 실망 매물이 더 나올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네. 물론 지금의 상황을 단순하게 어떤 투자 관점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화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어떤 이해타산적으로 어떤 경제와 관련된 돈과 관련된 점으로만 우리가 접목시키다 보면은 시장 전망에 대해서 다소 좀 왜곡된 측면 등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네. 특히 현재 코스피 지수 수준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준비된 자료 화면을 살펴보시면 현재 코스피가 2,500선을 상회하는 어떤 회복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올해 연초 코스피의 출발점이 2,479포인트입니다. 결국 출발선 근처를 계속 맴돌고 있다 뿐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기간을 확장해서 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코스피는 2,500을 기준으로 별로 도망쳐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때 2,600까지도 올랐었고 2,300선까지도 내려가기는 했었지만 이 같은 상황은 방향성이 결정된 것이 아닌 단순 변동성 상이라는 점이겠죠. 이는 다시 말해서 5월 달 다양한 이벤트 등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를 시장 전망하는데 하나의 변수로서만 우리가 조건으로 대입을 해서 바라볼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같은 변화가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접근할 것인가를 조금 더 구분지어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너무 5월 장세를 낙관적으로만 보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네네. 가지 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라는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너무나 동의하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그렇지 못하게 우리 시장에서는 벌써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뭐 오늘도 지난주부터 많이 나왔던 내용이 뭐 우리 이번 이제 비핵화가 선언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뭐 서로의 불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의 합의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뭐 남북 경협 과정에 연평균 80조 원 시장이 열릴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오갑니다. 물론 그런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부정하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80조 원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 그 돈을 누가 제공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둘씩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만약에 북한 지역을 개발하게 된다면 그걸 북한이 지불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 예산에서 해결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 과정에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제공을 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기대가 앞서 나가는 부분 등은 조금 시정될 수 있는 부분 등이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남북 경협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급등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네. 못 박으려 하는 것이 네. 아니라 시간의 여유가 분명히 필요한 항목이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 하나의 변동 상황이 지금은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쪽으로 이해해 두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연초 1월에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에 비한다면 지금 뭐 2,500선 회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자리에서 맴도는 수준이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연초 2월쯤 불거졌던 그 미국 채권 금리 급등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부분의 변수가 아직은 좀 살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떤 금리가 현재 시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뭐 연준이 4번 인상할 수 있다라든지 우리도 정책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부정적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금리를 몇 번 올린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즘 들어서 이 미국 주식시장이 지난해만 못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왜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좀 더 살피기 위해서는 네. 채권 금리의 상황과 수준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주식과 채권의 양 시장 간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네. 이 기대 수익률이 축소됐을 때는 채권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하고 벌어졌을 때는 주식이 매력적이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이 바로 그 주식과 채권 간의 기대 수익률에 대한 스프레드, 전문 용어로 일드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네. 하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일드갭, 미국 주식시장의 일드갭의 평균은 약 4%포인트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이 파란색 선의 바 차트의 영역은 주식이 싸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던 경우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최근의 상황은 대부분 검은색 그림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죠. 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은 미국 내에서 주식보다 채권을 더 싸게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점입니다. 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지표를 그대로 우리나라로 들고 들어왔었을 때 우리 한국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평균보다 이상에 있는 채권보다는 주식이 저평가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미국 시장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네. 지난해와 지난해 한 여름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지수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시장이 싸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딜레마, 어떤 모순된 환경에 처해져 있다 보니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답답함을 투자자들이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향후 어떤 주식 시장이 조금 더 안정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상승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느슨해지는 옆으로 눕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그때쯤이 되면 다시금 주식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데까지 상반기는 계속 이런 그 확인하는 과정을 겪을 가능성 자체가 네. 크겠고요. 이 변화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관에 있어서는 상반기보단 하반기에 좀 더 낙관적인 시각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 등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업종 이야기를 또 짚어보도록 하죠. IT 업종이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부재할 때 제약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시장에 도움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고점 논란도 있고 뭐 오늘 불거졌습니다. 회계 감리 분식 이슈도 있고요. 굉장히 투심을 악화시키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다라는 것은 조금 당연한 부분인데 문제는 시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스타일 전략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은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준비한 자료는 현재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상대 성과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 차트가 우상향하게 되는 것은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더 크게 오른다는 뜻이고요. 우하향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성과가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까지 10개월 동안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크게 수익률이 좋은 현상이 나왔고, 여기에 한몫한 것이 역시 IT와 그리고 이제 바이오 주식 네. 등의 어떤 주가 동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 그 실적이 좀 수반되었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이 건강관리 섹터, 즉 제약과 바이오 업종의 현재 PER이 애널리스트로는 해석이 조금 어려운 영역까지 접근을 했다는 네. 점입니다. 현재 MSCI 건강 섹터를 기준해서 보면 현재 PER이 약 80배입니다. 이 80배의 멀티플이 허용되는 어떤 섹터는 적자를 보이는 기업이 아니고서는 나오지 않는 숫자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바이오로 이거를 더 추려서 보면 87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주가가 높다라는 것에 투자자들의 민감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성장주와 제약 바이오 랠리의 사례와 정점이 과거에도 우리가 경험했었던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시간적으로 다소 좀 비슷한 어떤 기간과 상승률을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다음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보시면 좀 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그림은 지난 10년 전에 있었던 황우석 랠리, 바로 황우석 박사로 시작된 줄기세포로 비롯한 이 바이오 랠리가 4년 동안 전개되던 모습과 지난 201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재 바이오 랠리에 대한 그림 등을 기간적으로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수익률도 비슷하다는 것이 확인되고요. 그리고 그 상승했었던 기간도 아직은 정확하다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2008년 12월을 기점으로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었던 바이오 랠리가 4년 만에 랠리를 끝내고 네. 본격 하강 곡선을 그렸었던 사례와 지금 많이 유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계속 밸류에이션 논란, 회계적인 어떤 재무상의 어떤 논쟁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많이금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오 산업이 우리 성장 동력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어떤 주가 측면, 투자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 등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성장주 투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신뢰라는 점 등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문제가 아직 뭐 결론이 났다라고까지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각종 논쟁 속에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소원해질 가능성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오히려 스타일 전략 관전 측면에서 보면은 절대적으로 싸다라고 우리가 믿어볼 만한 주식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번에 보면 공교롭게도 건설주와 철강주가 남북 경협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청산 가치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았었던 주가 수준을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주로서도 매력이 있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 전략 관점에 있어서 가치주로에 대한 어떤 관심 전환도 이제는 서서히 투자자분들이 챙겨봐야 될 부분인 거고, 만약 시장에서 전해지는 이 같은 리포트 등이 있다라면은 조금씩은 챙겨보시는 것이 향후 장세를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 봅니다. 이 부분도 짧게 좀 언급을 해주세요. IT에 대해서 갸우뚱할 때 실적이 아직 견제하다 이렇게 좀 증명을 해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업종? 뭐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의 경우는 끝까지 믿어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향후 중소형주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은 전반 기업에 대한 투자 계획이 다소 좀 어그러졌었기 때문인데, 이는 후속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인 만큼 점진적으로 투자 매력이 강화될 소지가 크다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월 주식시장,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정리해 주시죠. 네, 당장 뭐 시장 전망에 있어서 똑부러지게 오른다 내린다라는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상반기 중에는 방향성이 없다라는 것이 저희 공식적 입장이고요. 물론 방향성이 없다라고 해서 투자할 기회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과정에 이 변동성을 역영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수익률을 좀 분산시켜서 누적시켜 나가는 것이 당분간 현 시장 국면에 가장 어울리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요.
현재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밸런스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올해 1분기까지는 뭐 제약 바이오를 포함한 특정 성장주에 올인하지 않으면은 수익률이 나기 쉽지는 않아 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바이오 주식 등의 다소 좀 수익률이 부진해지게 되는 이 변화에서의 주목할 점은 향후 주도주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른 배분 등을 통해서 변동 위험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5월 시장 첫날 시장 분석과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말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